자, 우리가 이런 동영상을 볼 건데요. 우리가 앞장에서 만든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에서 애니메이트 버튼을 눌러서 스케일을 추가를 먼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원래는 애니메이터 1이란 이름이었죠. 그걸 우리가 스케일, 스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런 애니메이터 1이 생성이 되고 그 아래에 레인지 셀렉터를 가지면서 스케일이 여기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다시 Add 버튼을 누르고 Property에 스큐를 추가를 해줬죠. 그랬더니 스큐가 여기에 똑같은 애니메이터 1 아래에 여기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Add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게 되면 애니메이터 1 아래에 레인지 셀렉터가 있고요. 이 레인지 셀렉터를 다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레인지 셀렉터 내에 스타트, 엔드, 옵셋의 값이 다르거나 아니면 키프레임을 다르게 줘야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애니메이터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일한 레인지 셀렉터를 가지는 경우, 말하자면 스타트, 엔드, 옵셋의 값이 같거나 아니면 동일한 형식의 키프레임을 주는 경우라면 이렇게 스케일 아래에 스큐를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Add 버튼을 눌러서 말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레인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트나 엔드나 옵셋의 값이 다르거나 아니면 키프레임을 다르게 줘야 되는 경우죠. 그 경우라면 이 애니메이터 1 아래 들어가면 안 되고 별도로 이 애니메이터 2라는 게 생성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Add 버튼이 아니라 이 애니메이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애니메이트 버튼을 누르고 오페서티를 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저는 분명히 애니메이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애니메이터 1이 아닌 별도의 애니메이터 2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터 1 아래 오페서티가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두를 하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를 클릭한 상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만 클릭한 상태에서 애니메이트 버튼을 눌러야지만 오페서티가 보시다시피 또 다른 별도의 애니메이터, 우리가 애니메이터 여기가 원래 1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두 번째가 생성될 때도 그냥 1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애니메이터 아래 오페서티가 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애니메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스케일 앤 스큐는 그대로 두고요.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완성한 거기 때문에 당장 건드릴 필요가 없고 이 애니메이터 1 우리가 이거 이름을 오페서티라고 바꿔줘 볼까요? 이 오페서티에 오페서티 값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레인지 셀렉터는 보시다시피 전체 영역으로 잡혀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0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텍스트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텍스트가 안 보이다가 하나씩 스케일과 스큐가 적용되면서 하나씩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타트에 만약 키프레임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0%인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기 있는 스타트가 점점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오페서티가 적용되는 이 레인지,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전체에다가 이동하면서 이쪽만,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 이쪽만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텍스트가 순차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씩 보이는 게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페서티의 스타트에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의 키프레임을 0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2초에 가면서 범위를 점점 좁히기 위해서
100으로 잡아주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자 한자씩 나타나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스케일 앤 스큐에도 어드밴스드에 스페이스를 제외하도록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haracter Excluding Spaces 이거를 눌러줘서 스페이스는 제외하고 가도록 하면 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텍스트 레이어에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최초에는 이 애니메이트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속성들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레인지 셀렉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한 값을 주고 만들어주는데, 동일한 레인지 셀렉터를 공유할 속성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add 버튼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레인지 셀렉터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애니메이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컴프를 만들어서 텍스트 레이어를 생성을 해주고요. 몇 가지 속성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트 버튼에 가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텍스트 하나하나에, 알파벳 하나하나에 이렇게 아래에 X표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앵커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는 기준으로 텍스트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Y축을 209 정도로 주면 한 이 정도로 올라갈 것 같고요. 레인지가 현재 전체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받고, 만약에 앞쪽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게 되면 나머지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로테이션을 한 번 더 추가를 해줘 볼까요? 로테이션을 바로 아래, 앵커 포인트 아래에 위치시키고 이렇게 30도 정도 주게 되면 옵셋을 이동해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우리가 하나 더 add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스케일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 우리가 200% 정도로 주게 되면 옵셋을 이동해 보면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앵커 포인트, 스케일, 로테이션을 하나의 동일한 레인지를 가지도록 구성을 한 것이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옵셋을 0초일 때 마이너스로 주고요. 그리고 2초에 가서 옵셋을 100으로 주고 하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손쉽게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add 버튼을 눌렀을 때 property 아래에 all transform proper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상단에 있는 6개의 속성들을 한꺼번에 이쪽으로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생성을 했던 이 앵커 포인트, 스케일, 로테이션 외에, 이것들은 이미 우리가 값을 변경을 줬던 것들이죠. 외에 포지션, 스큐, 스큐 엑시스, 오페서티 등이 다 여기에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이 대부분을 값을 변경을 해줄 거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꺼내서 쉽게 작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